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1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44%를 기록했습니다. 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보면 4주 연속 오름세는 올 들어 최장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03%를 기록하면서 2개월 만에 2700선이 무너졌는데요. 코스피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와중에도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4주 연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리츠 시장에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데요. 미국 최대 리츠 상장지수 펀드인 VNQ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달 동안 9.6% 상승하는 등 금리 인하를 앞두고 리츠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벤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 공개시장 회의와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난 31일 날 이틀간의 연준의 FOMC 이후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밝혔고, 다만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의 의장 같은 경우에는 FOMC 회의 이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에 100% 집중할 필요는 없다. 이제는 이러면 오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논의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노동시장이 가열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 팬데믹 발생 전 인플레이션이 없고 노동시장이 가열되지 않았던 2019년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다 보니까 이제 파월 의장도 이제 처음으로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강력한 긴축 정책 사이클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때마침 고용지표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정도로 그러니까 냉각됐습니다. 좋다고 하기 힘들고 냉각됐죠. 냉각됐는데 지난 2일에 이제 미국 노동부가 7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늘어났습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8만 5천 명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고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폭인 21만 5천 명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7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4.3%로 6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고 2021년 10월 이후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고용정보업체 ADP가 발표한 이제 7월달 민간 기업 고용도 전월 대비 12만 2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문가 전망치 15만 명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이제 그 때마침 고용시장도 크게 냉각되면서 이 시장의 벤치마크를 할 수 있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3%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개별 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1개 리츠 중에서 14개 리츠가 상승했고 6개 리츠가 하락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리츠는 롯데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7.09% 올랐는데 불과 2주 전이죠. 불과 2주 전에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7.84% 올라서 상장 이후에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크게 상승했는데 다시 한번 7%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30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주가를 이제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요. 또 특히나 이제 회사채 조달 금리가 크게 낮아진 게 리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롯데리츠의 이제 기존 회사채 발행 금리는 5% 수준이었는데 최근 이제 회사채 발행에서는 3.5% 수준으로 크게 낮췄고요. 이러한 점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롯데리츠뿐만 아니라 많은 리츠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NH오런 리츠 같은 경우에 3.71%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 3.15% 올라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또 SK 리츠, ESR 캔달스퀘어 리츠, 이스 밸류 리츠, 이리츠 코크랩, NH 프라임 리츠 역시 지난주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는 KB스타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3.94% 내렸는데요. KB스타 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0일이 이제 배당락일이었죠. 또 배당 기준일에는 보험사 한 곳이 포트폴리오 일부를 매도하는 등 배당락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이 외에도 유상증자를 앞두고 있는 삼성 FN 리츠라든지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도 2% 이상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지난 1일에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된 신한 글로벌 액티브 리츠 같은 경우도
한 주 동안 1.58% 내리면서 3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 리츠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일단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이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 강남점을 담보로 하는 회사채 발행에서 큰 흥행을 거뒀는데요. 이러한 점들이 아마 이제 롯데리츠 주가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지난달 30일 총 2,400억 원의 이제 담보부사채 발행을 위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을 했는데요. 총 1조 450억 원의 매수 주문이 몰려서 목표액의 4배가 넘는 자금이 몰렸습니다. 평균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5%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을 보이는데 1년 전에 회사채 발행 당시 금리가 5%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고 이처럼 회사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리파이낸싱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아울러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지난 29일이죠. 지난달 29일에 이제 제11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당 배당금을 130원 지급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이처럼 이제 지난 전분기 전 결산기와 비교하면 배당금이 다소 소폭이지만 증가를 했는데 금융이자 절감과 올초 임대료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삼성 FN리츠 소식도 있습니다. 삼성 FN리츠 같은 경우에 지금 삼성화재 판교 사옥을 이제 매입을 추진하고 있죠. 이제 작년 4월에 상장한 이후에 첫 자산 편입이 되는데요. 이 자산 편입을 위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고 최근 이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액을 4,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공시를 했습니다. 총 모집 금액은 660억 원이 되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화재가 이제 매입하는 판교 사옥은 판교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연면적 17,320제곱미터, 지하 7층, 지상 13층 규모고 2014년에 준공된 오피스 빌딩입니다. 현재 하나시스템이 이제 전체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 기간은 기존 2026년 2월에서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한 그런 자산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SK리츠라든지 코랑코 더원리츠 이제 주당 배당금 발표 소식도 있었는데요. SK리츠 같은 경우는 제 13기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죠. 주당 배당금을 66원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전 결산기와 비슷한 동일한 수준이고 또 코랑코 더원리츠 같은 경우에는 제 13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주당 배당금을 90원 지급한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SK리츠와 코랑코 더원리츠 모두 이제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